미리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세무 2급에서 뭐를 출제를 하냐면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세요라고 출제를 해요. 이제 이거를 대비하시기 위한 이론입니다. 지금 하는 게 맞죠? 보시면 자 이익잉여금 일단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납치 안 당합니다. 보시면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기업이 여기 벌어들인 이익은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결론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쌓여져 있는.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 여러분 당기 순이익은 당기 12월 31일 날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12월 31일 날 나와요. 그럼 얘가 한좀 쓸게요. 당기 순이익이 당기 12월 31일 나오죠. 그죠?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익잉여금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럼 실제 우리가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 가지고 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로 따지면 그 단기의 이익은 올해 연도에 곡식이 들어온 거고, 맞죠? 근데 우리가 국간에 있는 곡식을 나눠주는 게 배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국간에 있는 곡식은 올해 연도에 벌어들인 곡식만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죠. 과거에 쌓였던 곡식과 올해 새로 들어온 곡식 같이 과거에 쌓였던 곡식과 올해 새로 들어온 곡식을 합쳐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익잉여 들어오죠. 그래서 얘를 이제 곡식을 나눠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배당이죠, 배당, 여러분들. 저희가 배당은 언제 줘요? 배당을 주면 요거 이익잉여금 감소하거든요. 왜냐하면 곡간에 곡식 쌓여져 있는 걸 나눠준 거니까. 맞죠? 곡간에 곡식이 쌓여져 있는 게 이익잉여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나눠주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죠, 여러분들. 요거 배당 언제 주냐면 우리가 단기가 아니라 차기 내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 요 사이에 배당이 나가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거는 외워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걸 회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라고 해요. 좀 특이하죠. 이익잉여금 처분하면 이익잉여금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익잉여금 어떻게 팝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라고 용어가 좀 고착화가 돼 있어요. 되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익잉여금 처분은 내년도에 하는 거고 맞죠? 여기 보시면 순서가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내년도에 하는 거고요. 근데 당기순이익은 곧바로 바로 이익잉여금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 배우신 아직 이익잉여금이 처분된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엄밀히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와요. 아직 배당 같은 거로 처분되지 않았다 이익잉여금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단기 12월 31일 날 쌓이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라고 하는데도 엄밀히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단기순이익이 쌓여져 있는 계정 과목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엄밀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 보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적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다 이렇게 내는 거 시험에서. 아시죠?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란에다 적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단지 이익잉여금이 포괄적이니까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그 이익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월급 연봉이잖아요. 연봉. 이익이라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거 연봉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적금에 왜 들어요? 그 이익을 내가 소비욕이 강해가지고 막 다 쓰면 좀 그럴까봐 일부는 쌓아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적금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이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걸 다 배당으로 주거나 상여금으로 나가면 뭔가 회사가 어려울 때 대비할 자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도 적금을 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쌓는 적금은 강제가 아닌 선택이죠. 근데 회계에서는 적금이 두 개예요. 강제적금 알고 계시죠? 강제적금 아니면 의무적금.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법에서 반드시 이익의 일부를 쌓도록 만드는 걸 아마 법정적립금이라고 외우셨을 거예요. 법에서 정한 적립금. 야, 배당 다 주지 마라. 일부는 남겨놔. 강제적금. 이게 법정 적립금. 네, 개정 과목은 우리가 이익의 일부는 준비하자라고 해서 이 준비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우실 게 뭐냐? 이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배당은 어떤 배당하고 어떤 배당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과 현금. 그죠? 핵심 뭐냐? 요 이익준비금 요게 핵심이에요. 금전 배당액의 10% 이상을 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안 쌓는다라는 포인트예요. 시험에는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들어보시면 시험에서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을 같이 주는 거 금액 같이 주고 배당 가능한 금액의 10%를 적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이렇게 됩니다. 더럽게 되면 그 말은 현금 배당의 10% 부합한 것만 집어넣는 거예요. 이쯤금에 이게 되세요? 쉽게 나오면 그냥 현금 배당액의 10%를 쌓는다라고 주면 친절한 문제고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같이 준 다음에 배당 가능한 금액은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이잖아요. 배당 가능한 금액의 10%를 쌓는다라고 하면 그건 낚시예요, 낚시.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에 대해서만 쌓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배당 안 쌓아요. 분명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진 않겠지만 최소 10%라는 것도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진 않겠지만 최소 10%라는 것도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의무적립금은 뭐냐면 말 그대로 회사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쌓아두는 적금을 의무적립금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애들이 이거예요. 사업확장 적립금. 말 그대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쌓아둔 거. 아셨죠?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적금이죠. 자발적으로 우리가 쌓는 거, 소비용 막기 위해서. 또는 감채기금 적립금. 요건 채무를 감소시킨다. 즉 부채를 갚는 용도로만 쌓아둔 거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요런 말 나오니까 적립금 앞에 뭔가 목적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의무적립금 개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주시고 선생님이 보통 적립금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몇 퍼센트 쌓고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쌓는다라는 거. 이게 안 되시면 일단 아낍니다. 아시죠? 이거 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회사가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을 주총일, 주총일라는 배당을 줘요. 배당을 선언만 해요. 배당을 선언만 하죠. 배당을 실제로 안 주죠. 배당을 여러분들 주총일날 배당 주면 사람 여러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여러분들 주총일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록해 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주총일날 개정 과목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실수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또 우리가 주총일날 만약에 회사가 현금 배당을 뭐 100억을 주겠다라고 결의를 했대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언제 감소하냐면 배당을 줄 때 감소하겠죠. 맞죠? 하지만 근데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잖아요. 발생주니까 100억을 현금 배당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어차피 100억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할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있었죠? 우리 미처분 이익은 대변태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익이 쌓여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익이 늘면 자본이 드니까 미처분 이익은 자본이 증가한 대변이에요. 얘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차변에. 근데 혹시 이거 배우시죠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분개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을 분개 끊는 다 괜찮아. 지금 아시면 되는 거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은 아셨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분개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을 끊으셔야 돼요. 예정값은 잘못 적으고 감점 처리해 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네, 태생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맞아요. 근데 실제로 검색하면 있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현금 배당을 100억을 결의했대요, 100억. 그 100억을 결의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현금 배당이 최소 10% 쌓아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최근에 이익준비금 쌓는 것도 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걸 부양부에 집어넣습니다. 부양부가 갑자기 얘를 갑자기 이익준비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110억의 이익을 없애서 100억은 바깥에 주주한테 주는 거고. 나머지 10억은 회사 내에 남겨두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 배당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배당이라는 건 현금 배당이 주식 배당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셨죠? 알고 외우고 계시죠?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과목. 얘가 100억이라면 여기에 10억을 쌓아놔야 돼요. 10% 이상을. 그래서 이익준비금이 아까 여기 이익잉여금이었잖아요. 쌓는 거 이익. 그러면 법정 적립금으로 쌓으면 이익잉여금 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변에 이익준비금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실제 배당을 주면 현금 배당 주면 차변에 미지급 배당을 없애서 대변에 해당 예정項적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외워주시고 이거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배당. 자, 주식 배당은 우리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죠. 주총일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교부한다라는 표현 쓰고요. 주식 배당이 일반적으로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앞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근데 어차피 얘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식을 교부하면 자본금이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주식을 더 발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잠시 들렀다가 자본금으로 갈 놈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인데 잠시 거쳐가는 임시계정도 자본조정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교부 주식배당금 자본조정 플러스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면 미교부 주식배당금 빼내서 자본금이 늘겠죠, 여러분들. 왜냐면 자본금은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지 우리가 현금 받은 거 액면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을 공짜로 더 발행해도 주식 수는 느니까 발행 주식 수가 좀 자꾸 는다라는 거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시험에 많이 냈던 게 얘를 많이 보였어요. 말 문제. 뭐냐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비교 문제는 전통적으로 말 문제로 많이 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자, 우리가 현금 배당이 여러분 이렇게 분개가 끊겼었잖아요. 배당 주총일하고 배당 직임이랑 2분계 생겼죠, 방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비교하는 문제를 푸시려면 이 주총일하고 지급이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다라고 전제를 깔아주셔야 돼요. 실제로는 다른 날짜지만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을 비교하는 문제를 하실 때에는 같은 날짜다라고 전제를 깔아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지급 배당금은 삭제되겠죠. 같은 날짜라고 가정하면. 그죠?
그러면 일단 대변에 현금 나가니까 자산이 줄어요. 그리고 2월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자본의 플러스를 감소시키는 거죠. 자본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현금 배당을 주는 놈의 분계예요. 주는 놈. 현금 배당을 주는 놈은 자본이 감소한다라고 불러요. 왜냐? 현금이 외부로 나왔거든요. 되셨어요? 자본 감소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주식 배당은 중요한 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같은 날짜에 이루어지면.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보세요. 자, 우리가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를 자본이라고 하죠. 그죠? 나머지 세 가지는 여기 주식 배당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필요 없어서 그냥 안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이익잉여금을 줄여서 자본금에 집어넣는 거죠. 보시면. 그럼 이렇게 이익잉여금 줄여서 자본금으로 가는 게 이게 주식 배당이에요. 그림으로 그리면. 그럼 자본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 자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지들긴 한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자본의 변화가 주식 배당은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주식 배당은 자본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시험에 뭘 냈냐면 이게 최근에 자꾸 짜증나는 게 자꾸 새로운 걸 출제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금 배당하고 지금은 주식 배당을 하는 회사의 분계잖아요. 맞죠? 최근에 시험을 뭘 냈냐면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을 받았다라고 출제를 한 거예요. 받는 놈의 분계를 물어봤어요. 실기로. 최근에 세무 2등. 원래 세무 1등 문제였는데 잘 보셔야 돼요. 또 우리가 여기 현금 배당을 주는 놈이 뭔가 변하죠. 감소하는 것도 변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현금 배당을 받는 놈 분개합니다. 왜냐하면 현금 배당 받는 놈은 자본이 늘어요. 우리 이렇게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이게 현금 배당 지급하는 놈이죠. 맞죠?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놈은 최종적으로 자본이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현금 배당을 수령하는 놈은 반대로 자본이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하거든요. 반대 입장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현금 배당 받으면 수익이 증가하는데 자본이 증가하는 거 아닌데? 맞죠? 왜냐면 우리 현금 배당 받을 때 분기 이렇게 끊지 않나요? 현금 배당 받을 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이렇게 끊죠. 그럼 자산이 느는 건 맞는데 수익이 느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익이 늘면 이익이 늘죠. 그럼 이익이 늘면 자본이 어떻게 돼요? 늘어요. 자본이 느는 거 맞죠, 최종적으로.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를 들어요. 뭐냐면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부터 배우셨기 때문에 현금 배당 분기는 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 배당은 뭐냐? 요게 주식 배당 주는 놈이잖아요. 만약에 주식 배당을 수령했대요. 그럼 주는 놈이 변화가 없죠? 받는 놈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여기는 한쪽이 변화했으니 한쪽에 변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변화가 없어, 한 놈이. 주는 놈이 변화가 없어요. 받는 놈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계가 없어요. 근데 주식 배당 받는 놈의 분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점수를 못 받았던 패치아가 최근에 있었어요. 주식 배당은 받으면 분계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주식을 더 받았는데 왜 변하지가 않았지? 맞죠? 이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아까 그 논리예요, 여기 보시면.
주가는 당기순이익을 여러분 주식수로 나눈 거잖아요. 맞죠? 그럼 주식을 더 받으면 주식수는 늘어요. 근데 그만큼 주가 떨어져요. 이익이 변하진 않거든요. 주식을 더 줬다. 뭐냐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지분율에 따라서 똑같이 다 받아요. 이렇게. 아셨죠? 똑같이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 주당 주식 한 주의 주식 배당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 주가가 그만 반토막이 납니다. 주식수 늘었는데 회사 이익은 연이에요. 되셨어요? 그 결론은 뭐냐? 여기에요, 이거. 예, 이거는 제가 지금 못 보여드려요. 우리가 나중에 기출문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좀 용서해 주시고. 아셨죠? 그래서 이게 주식 배당을 주는 놈이 자본의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럼 주식 배당을 받는 놈도 자본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받으면 현금 배당에 대해서 분개를 하셔야 돼요. 아시죠? 주식수하고 단가를 조정하기만 하면 되고 말 문제고. 왜냐면 주식수는 그만큼 올라가니까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최근에 냈었거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 1급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얘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언제 작성하죠? 아시는 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언제 작성하는지. 회계 1급. 주총일날 작성해요? 올해 연도 말에 작성해요? 이거 올해 연도 말에 작성해요. 이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뭐냐면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내년도 주총일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는 보고서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내년도 주총일에 있을 일이 미리 안다는 얘기잖아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뭐냐면 이미 당기순이익이 대략적으로 12월 중순쯤에 나와요. 대략적인 당기순이익이. 그러면 각자 만납니다. 만나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는 비대면이 화상회의를 하거나. 아시죠? 물론 우리와 같은 소액주주 빼고. 아시죠? 그 주식 지분이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끼리 현금 배당 얼마하고 주식 배당 얼마하고 이번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이미 다 해서 공시를 떼요. 여기다가 여기 보이세요? 주당 350원 현금 배당 결정 12월 13일이에요. 아시죠? 주총이나 뭘 할지 이미 다 짜놔요. 지들끼리 짜놓고 주총이나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다. 동의되세요? 이렇게. 뭐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고 띡띡 누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주총일이면 당기 처분 예정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주총일날 작성하는 당기 처분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당기의 처분 예정일은 시험에서 올해 연도에 주총이 언제 있을 예정이냐 그거예요. 시험에서 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날짜를 안 주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 연도에 주총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죠? 시험에 줄 겁니다. 이제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좀 봐주시냐면 교재
734페이지 가보실래요, 여러분들? 교재 734. 교재 734페이지. 자, 734페이지 가시면 문제 4번 유형이 결산이잖아요. 올해 연도 말. 그죠? 문제 4번 유형이 올해 연도 말 결산 문제거든요. 거기에 맨 아래 5번 보실래요? 5번. 5번 보시면 당기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올해 연도 말에 이미 내년도 주중일에 있을 일은 간다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 작성하는 문제예요. 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 잘 하시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날짜 줬죠. 당기 처분 예정이 22년 3월 15일.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내년도의 주중이 3월 15일에 있을 것이다. 되셨죠? 그리고 오른쪽에 전기의 처분 확정이 2월 28일 있죠? 그럼 전년도에 주총은 확정이 이미 됐겠죠? 이해되세요? 다시 칠판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래서 얘네들은 날짜를 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죠? 근데 주의하실 게 여기 있죠? 이익잉여금 처분액. 이익은 버리세요, 여러분들. 이건 셈 읽을 때 배우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익잉여금 처분. 요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떤 일이 있을지 여기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주총일날 현금 배당 주겠습니다 할 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개정권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현금 배당금의 금액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다시 교재 보시면, 근데 거기 현금 배당 2천만 원 있는 거 두 번째 점 보이시나요? 근데 보통주 현금 배당이라 돼 있죠. 여러분들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은 원래부터 보통주에 대해서 결의를 해요. 여러분 보통주하고 또 다른 주식이 있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주라고 알고 계세요? 우선주? 응? 우선주는 배당만 먼저 받는 거. 그러면 제가 이걸 왜 하고 싶냐 보시면, 자, 화면 보시면 방금 보통주 현금 배당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디 때문에 다시 여기가 눈에 보여요. 보통주가 여기다가 2천만 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틀려요. 왜냐? 여기 보통주 앞에 보시면 주당 배당금이잖아요. 주당 배당금은 한 주당 배당금이죠. 설마 한 주당 배당금 2천만 원일까요? 위에서 뭐 먹고 살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무런 언급 없어도 여러분들 보통주는 여러분들 현혹시키기 위한 거예요. 원래부터 배당 결의할 때 다 보통주에 대해서 해요, 여러분들. 우선주 있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 이런 애는 현대차 빼고. 좀 잘 나가는 애, 시가총액 높은 애들이 있지, 대부분 다 보통주밖에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보통주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보통주라고 하더라도 앞에 한 주당 배당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2천만 원 전체 현금 배당 결의를 2천만 원 현금 배당 결의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조심하시고, 실제로 최근에 또 냈어요. 있다 보통주라고.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 배당을 결의하면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금액 2천만 원. 아시죠? 거기 주식 배당도 2천만 원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주식 배당은 주총일날 미규금 주식 배당금 잡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보시면 거기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다라고 보이시죠? 이거 되게 친절하게 줬죠. 그죠? 우리가 현금 배당액에 대해서만 10% 쌓는다고 했잖아, 이상을. 맞죠? 근데 친절하게 안 줄 수도 있다니까, 실제로. 되셨나요? 그럼 여기 이익준비금 있는 거 보이세요? 이익준비금? 그럼 여기 이익준비금 금액 넣으시면 돼요. 그럼 현금 배당액에 대해서만 쌓아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에 세 번째 점 보실래요? 회사가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이익을 없애가지고 적립금 쌓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화면 다시 보시면 여기에 사업 확장 적립금 있죠. 여기에다가 해당 임무 적립금 금액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 사업 확장 이렇게 어디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감채면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이거 제가 방금 말로 떠드는 거예요. 보통주라고 나왔다. 보통주 넣으시면 안 된다는 뜻. 그리고 이거는
전부 추가 누르셔야 됩니다. 얘도 전부 추가 눌러야 돼요.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뭐냐? 자, 또 보시면 우리가 회계 1급까지는 수동 결산 먼저 하고 자동 결산 나중에 하는 게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무 2급서부터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결론은 뭐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회계 1급처럼 수동 결산 먼저 하시고 자동 결산 하시고 전부 추가하고 끝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동 결산 다 하시고 전표 추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나중에 하시는 겁니다. 왜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재무제표가 아니죠. 얘는 원래 재무제표였었어 예전에. 우리 재무제표 작성이 나중이잖아요, 여러분들. 수동 결산은 결산 기말 우리 결산 공개하는 거고, 자동 결산은 장부 마감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재무제표 작성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맨 마지막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분기 끊는 게 아니라 금액만 다 집어넣으시는 거 여기다가 하고 마지막에 전부 추가를 또 누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좀 인정해 주시고요. 자, 됐어요. 이제 실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페이지 18번, 18번.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유인물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유인물. 그죠? 그거 이렇게. 자, 여기 18번. 5월 3일이다라고 돼 있는 거. 이거 사채 발행했어요? 유용한 정보가. 자, 19번은 안 했죠? 자, 여러분 19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회사 2000번 들어오셨어요? 회사 2000번. 종목 세무 2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회사 2000번. 여기 주식회사 배움. 자, 동그라미 19번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배웠던 거예요. 오늘 배웠던 거. 처음 세무 2급에서. 자, 시간은 4분 드려볼게요. 페이지는 나중에 부를게요, 여러분들.
됩니다. 아까 그 문제를 여러분 숫자만 돌려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보시면 자 문제는 여기죠. 우리가 사체를 중도 상환했다. 그러니까 사체 조기 상환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사체를 상환했으면 사체가 날아가야죠. 맨 뭐지? 죄송해요. 다. 자 액면금액. 자 그럼 사체는 액면금액 쓰니까 사체는 5천만 원이 차변으로 날아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사체가 날아가면 사체를 따라다니는 애가 여기에서는 사체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줬네요. 그죠? 사체 할인 발행 차금도 같이 날아가야죠. 사체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이니까 대변으로 날리시면 됩니다. 사체 할인 발행 차금. 그럼 이 사체는 얼마짜리냐면 사체 할인 발행 차금이 사체 차감 계정이잖아요. 차감 계정이니까 장부상에는 얼마짜리냐면 얘가 4,500만 원짜리 사체예요. 그렇죠? 얘를 4,800만 원 주고 상환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 300만 원입니다. 사체 상환 손실. 네, 이제 분개를 끊으시는 거죠. 이제 20번. 19번. 차변의 사체 5천만 원 날리고 액면금액 따라다니는 사체 할인 발행 차금 차감 계정이니까 반대편 대변 날리고요. 네. 보통액은 차변이 빵꾸 날 거예요. 빵꾸 나니까 얘는 비용이 돼야죠. 수익이 아니라 사체 상환 수식이 되죠. 교재는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는 125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냐면 23번이죠. 23번 안 하셨죠? 그래서 23번 별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에 외환회계는 너무 많이 내요. 생입도 마찬가지고. 자, 23번 별표고요. 네, 시간은 여러분 4분 드릴게요. 23번.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전기에 원재료를 수입할 때 얘가 이제 50만 달러를 수입을 했죠. 수입했다가 전년도 말에 달러당 1,100원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50만 달러 곱하기 1,100원으로 외상매입금은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얘를 얼마 주고 상환했냐면 달러당 50만 달러 곱하기 1,000원으로 상환한 거죠. 그러면 1,100원짜리, 우리 달러당 1,100원짜리를 달러당 1,000원 주고 상환하면 이득 받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외환회계에서 단기 중에 거래는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외환 차익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외환 환산이라는 계정과 너무 연도 말에만 쓴 평가. 그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일단 50만 달러 곱하기 1,10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를 날린 차례로 세무니까 거래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단기 중에 거래는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이 발생을 해야 돼요. 12월 30일을 평가하는 거니까 환산하는 거고요. 이 점 조심하시고요. 자, 교재는 152페이지, 23번은 교재 152페이지 있어요. 자, 이제 동그라미 24번도 별표입니다. 이제 24번도 별표고요. 시간은 얘도 4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자, 보시면 일단은 읽어보시면 이 신주를 발행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늘겠죠. 그렇죠? 자본금은 어떻게 구하냐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쓰잖아요. 맞죠? 자본금은 5천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이 두 개 곱한 거. 그렇죠? 자, 그리고 얼마에 발행했냐면 여기 만주, 만주 세물 할게요. 만주 곱하기 5,500원 이렇게 발행한 거죠, 여러분들. 그럼 아마 발행가액이 5,500만 원일까요? 5,500만 원. 그죠? 근데 여기 있죠.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비용.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주 발행비, 신주 발행비. 이게 주식 발행비를 이렇게 준 거예요.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총 비용이니까 이게 주식 발행비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식 발행비는 어떻게 하면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니까 이 300만 원은 어디에서 까는 거냐면 여기 만주 곱하기 5,500원에서 까는 거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마 최종적으로 5,200만 원의 발행을 한 게 돼요. 5,200만 원의 발행을 한 결과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5천만 원짜리 주식을 최종적으로 5,200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200만 원만큼 할증 발행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죠. 200만 원이 원래.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여기 발행 당시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자는 60만 원 있으니 얘부터 먼저 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까고 나머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 적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대변의 자본금 5천만 원. 그리고 우리 들어오고 나가는 게 계정 과목이 다르죠. 다르니까 달리 쓰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도 5,200만 원에 최종적으로 발행한 건 변함이 없어요. 되셨어요?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먼저 60만 원 상기하고요. 나머지 14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유제는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유제는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교시 여러분들 4시 25분에 마지막 교시 할게요. 10분 쉴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